책 읽어주는 엄마가 글 쓰는 작가가 되기까지. 안미진. 작가 안미진. 리딩 만포 독서 모임 운영자. 작가 동기부여가. 저자는 워킹맘과 요감함의 경계가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 결혼 전으로 여러 초, 중,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또는 강사로 근무하면서 10여 년 동안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30대 후반의 야비로서 진짜 빡센 워킹맘 생활을 경험했다. 현재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좌우 충돌하며 키우는 엄마이지만 대학 4년과 교육대학원 2년 6개월, 그 뒤 2년여간을 더해 20대의 꽃다운 청춘을 다 바쳐 준비한 영어 중등 임용고시에서 고배를 마신 쓰라린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후 1년여 동안 방황하며 제2의 사춘기를 보냈고 남들은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 자금을 모으던 30살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자유로운 영혼을 자처하며 넓은 세계로 훌쩍 떠났다. 온몸에 흐르는 뜨거운 피와 무대포 용기만으로 뉴질랜드, 호주를 거쳐 남미 대륙을 배낭을 벗삼아 여행했다. 무모했지만 찬란했던 배낭여행에서 돌아와 찾아온 누구에게나 처음인 엄마 노릇은 다시 우월함을 느끼게 하는 듯 했다. 더 이상 엄마와 아내의 역할에만 안주하지 않고 책 속에서 나만의 정답과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하며 책 쓰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행할 때 느꼈던 도전의식이 다시금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독서로 인생을 꿈꾸는 리딩맘 앤 와이프 블로그와 독서 모임을 운영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엄마들과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이제는 읽고 쓰는 일상에서 삶의 소소한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보통 엄마이자 엄마 작가로 진정한 소확행을 경험 중이다. 당신은 살아있다. 행동하라. 인생의 과제와 윤리적 책임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완전한 문장이 아닌 몇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었다. 보아라, 들으라, 선택하라, 행동하라처럼. 봐봐라, 홀. 엄마에서 멈출 것인가? 엄마에서부터 성장할 것인가? 2010년 서울 가정법원 소년법정에서 A양에게 내린 판결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담당 판사는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은 A양에게 판결을 내리며 한 가지를 더 주문했다. 이미 14차례나 철도 폭행으로 법정에 선 전력이 있는 A양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주문에 소녀가 머뭇거리자 판사는 더 큰 소리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따라하게 했다. 판사의 말을 따라 외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마지막 말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사건이 일어나기 하나의 전만 해도 A양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착실한 소녀였다. 담당 판사는 학교 폭력으로 비행 청소년이 된 A양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A양의 삶이 이렇게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렇다면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영 A양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란다. 그 사실만을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엄한 법적 처벌 대신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이 판결은 우리 사이에도 내 마음에도 작은 감동을 주었다. 지난해 여름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정신없이 지내던 중 방황을 맞이하면서 조금 숨 돌릴 틈이 생겼다. 잠시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레 나를 돌아볼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집과 직장을 반복하는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것 외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와 보낼 시간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닐까? 일하는 엄마라는 핑계로 아이 교육에 손 놓고 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가을에 이사를 가며 출퇴근 시간이 더 길어질 텐데 그러면 어쩌지? 앞으로 곧 닥칠 40대는 어떤 모습일까? 아이의 교육에 관한 질문에는 현실적인 답을 구해야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고민한다고 뾰족한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질문들이다. 코칭 전문가이자 사진작가인 아리카마 마유미는
건해져서 30에서 멈추는 여자, 30부터 성장하는 여자에서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2000여 명의 여성 리더들을 인터뷰한 후 계속 성장하는 인생을 위한 36가지 전략을 알려주고 있다. 책 뒷표지에 이런 질문이 적혀 있었다. 뭔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고 느낀다면 과연 나는 계속 성장하는 사람일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뭔가 되어 있을 줄 알았지만 여전히 육아는 쉽지 않고 좌우 충돌하며 7살은 처음 키워보는 늘 초보인 엄마. 주어진 역할인 엄마와 아내, 며느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을 다치지 않고 특별할 것도 없이 잔잔하게만 고여있는 호수처럼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미치자 과연 나는 계속 성장하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성장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느껴지니 질문을 바꿔본다.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지금과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모든 일에는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멈추어 있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흐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여 행동하다 보면 기분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마음이 바뀌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상심한 기분을 오래 끌고 가봐야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말로 되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의 진심인가? 우리들은 항상 인생에게 진심의 정도를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행동하는 것 뿐입니다. 30에서 멈추는 여자, 30부터 성장하는 여자 중에서 위 내용을 읽으면서 멈춰버린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엄마가 되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아가 아닌 오로지 아이와 가정에 에너지를 쏟느라 엄마와 아내라는 역할에서 멈춰버린 나를 말이다. 나는 분명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여자였는데 어느새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모습에 나는 종종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다. 정체되어 있는 내 모습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릿속에 가득 찼고 걷기 안에 신체 한탄만 하며 불평불만만 늘어놓았다. 그럴수록 또다시 무기력해지고 기분만 가라앉는 악순환. 바로 그때 이 책에서 말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았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의 진심인가? 스스로에게 던진 이 질문을 통해 나는 깨닫게 되었다. 아이와 함께 엄마도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말이다. 해답이 없던 고민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을 바꾸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으로 바뀌었고 간절한 생각을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행하게 해주었다. 우선 스마트폰으로 쇼핑 검색을 하며 사지도 않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는 습관적 행동을 멈추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아이가 잠들면 무조건 운동화를 신고 집 근처 공원을 걸었다. 소식하여 3kg 정도를 빼니 몸도 조금 가벼워졌다. 드라마 재방송을 보면 밤늦게 잠자리에 들던 습관을 버리고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는 습관을 들였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익숙해지자 기상시간을 조금 더 당겨 5시에 일어나 책을 읽었고 다 읽고 난 느낌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니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던 무기력한 생활이 조금씩 변해갔다. 그러자 내 안에 가득했던 불평불만이 서서히 사라졌고 그 대신 작은 성취감과 만족감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저녁에 일정 시간에 내어 평생교육원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수강료를 지불한 것이다. 그것은 나를 위한 선물 같던 시간이었다. 퇴근하며 집으로 출근한다는 워킹맘에게 자기 개발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시간을 나에게 투자한다고 아이나 가족에게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 짧은 8주 과정은 나만의 시간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도 내가 원하는 배움에 투자할 수 있구나 하는 행복 말이다. 일을 하는 엄마든 하지 않는 엄마든 어쨌든 엄마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투자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기 바란다. 브레이킹의 저자 조 디스펜자는 23세의 사이클 경기 도중 척추가 풀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척추에 철심을 꽂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평생 전신마비가 될 수 있었고 수술이 잘 된다 해도 회복 기간은 6개월이나 걸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얼싸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그는 뇌와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고 수술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는 단 12주 만에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는 브레이킹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한다. 마음의 5%만이 의식적이며 이것이 잠재의식을 작동시키는 나머지 95%와 싸우고 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35세 무렵부터 몸의 95% 정도가 반복된 잠재의식의 기억 속에 자리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의식하며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무의식적인 습관들, 즉 95%의 잠재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축적되어 온 잠재의식적 행동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미래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매일 비슷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에서 오늘은 어제의 반복이 되고 내일은 예측 가능한 오늘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를 양육하며 가족을 돌보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엄마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엄마가 된 후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성장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쉬우면서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책에 집중하고 있는 당신도 할 수 있는 것, 즉 독서이다. 책을 통해 얻는 위로와 공감은 엄마와 아내 혹은 일하는 엄마의 삶은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힘든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깨닫는 삶의 이치는 나를 돌아보고 미래의 내 모습까지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누구라도 읽다가 만 책이나 사놓고 읽어보지 못한 책이 한 권쯤은 책장에 꽂혀 있을 것이다. 지금 바로 그 책장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뽑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기 바란다. 자신이 움직이는 생활 반경에 책을 놔두면 자연스레 책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책을 계속 인식하다 보면 한 장이라도 넘겨보게 될 것이다. 첫 장에 나오는 저자의 프로필과 목차를 보고 읽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거실에 소파 위에 식당 위에 침대 옆이나 책상 위에 어디든 눈에 뜨는 곳에 책을 두면 읽을 기회가 생긴다. 기왕이면 자주 메고 다니는 가방 속에도 한 권 넣어두어 짜투리 시간에 스마트폰 대신 책을 보도록 하자. 바빠서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읽지 않기 때문에 바쁜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일상 속 생기는 텀새 시간에 책을 읽으면 수많은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사고의 유연함도 생기게 된다. 바로 그 삶의 지혜와 사고의 유연함이 엄마에서부터 성장하기 위한 첫 단계로 당신을 안내해 줄 것이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판사가 소녀에게 따라 외치게 한 말처럼 엄마가 된 후에도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엄마에서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서부터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갇힌 알 아래에서 나와야 한다.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어떤 것이든 괜찮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부터 실행에 옮겨서 스스로 가둔 한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당신이니까 말이다. 책 쓰기, 참을 수 없는 두근거림.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해서 피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해서 피로감을 느끼기란 쉽지 않다.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일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다. 존 고든의 인생 단어에서 이 내용을 읽자마자 예전 직장에서 업무에 쫓겨 한참 바쁠 때가 생각났다. 보고서 작성 때문에 컴퓨터 화면을 계속 주시하느라 눈이 뻑뻑했고 머리도 자주 지끈거렸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몰아치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피곤함을 느꼈고 그 피로감은 퇴근 후 고스란히 가족에게 향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어린 아들을 떼놓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서서히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분명히 알게 되었다. 바쁜 업무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목표와 삶에 대한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곤했던 것이다. 이어서 나오는 대목은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원대한 목표도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행복은 일을 마치고 얻는 열매가 아니라 그 일의 의미와 목표다. 열정과 목표를 따라가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행복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결국 열정이나 목표가 없었기에 만족감과 행복도 멀리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삶의 지향점을 잃은 채 직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며 틈틈이 TV와 스마트폰에 빠져 지내던 중 지난해부터 책 읽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읽은 일독일행 독서법의 저자 유건용은 불행했던 자신의 과거와 학창시절 경찰서를 들락거리면서 뿌리 깊게 박힌 부정적인 생각들을 책을 읽으면서 정화해 나갔다. 군대에서 읽은 책 한 권을 시작으로 그는 품속에 넣은 책을 몰래 한 장씩 꺼내 읽거나 화장실에 숨어서 책을 볼 정도로 책에 미쳐 있었다. 10년 넘게 지속된 그의 독서 세계가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을 읽으며 나 역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땡땡이가 되고 싶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하지 않는다. 아니,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해 답을 찾는 걸 두려워한다. 하지만 인생의 변화는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큰 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면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다. 더불어 앞으로 나아갈 길도 찾을 수 있다. 오직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 말이다. 나를 잃어버렸다는 생각과 삶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할 때가 바로 책을 읽어야 할 때다. 인생의 변곡점은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그려진다고 한다. 나 역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기도 하면서 나를 알아가게 되었다. 전에는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며 아내와 엄마 며느리의 역할만 하다 보니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는 잃어버린 나를 찾고 싶었고 그래서 삶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책을 읽었다. 그리고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 책에서 답을 구하고자 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그 후로는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읽으면서 느낀 공감과 위로를 바탕으로 간단한 리뷰를 블로그에 써놓고 있다. 그 리뷰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매일 읽고 매일 쓰는 일상은 직선 같았던 나의 삶의 곡선을 그리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조금씩 높여주었다.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작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다른 이들의 글을 읽을수록 나의 부족한 글 솜씨를 인식하게 되었고 더 잘 쓰고 싶은 마음도 한껏 부풀어 오른 것이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이 어쩜 이렇게 맛깔난 글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해졌고 그래서 잘 쓰는 그녀들의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았다. 그녀들처럼 잘 쓰고 싶은 마음은 질투심으로 내 눈을 흐리게 하거나 부족한 나를 비하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 원동력은 매일 한 줄이라도 계속 쓰도록 나를 책상 앞에 앉게 했고 미치도록 성장하고 싶은 생각으로 나를 이끌었다. 온라인 세상에서 소통을 시작하니 책을 출간한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되었다. 심심찮게 발견되는 그들의 모습은 문득 나도 책을 쓸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커졌고 이내 그 생각은 내 마음을 가득 메웠다. 고민 끝에 책을 쓰기로 결심하면서 지금은 매일 아침 꾸준히 글 쓰는 시간을 갖고 있다. 글을 쓰면서 막연하지만 곧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내 모습을 그려보았다. 꾸준히 읽고 쓰며 생각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미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목에 걸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모습을 꽉 차게 그려놓으니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 그들의 활동 반경을 지켜보고 있으면 자극도 받지만 동시에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한다. 글을 쓴다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내린 나의 선택이었지만 매일매일 부족한 나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몇 번씩이나 올라왔고 쓰면 쓸수록 조바심이 나기도 했다. 얼른 그들처럼 내 이름의 책을 책상에 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 육아를 전담하는 엄마들 혹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들이 용기와 힘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내가 공허하게 외치기만 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글이 쓰지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의 글은 책이라는 선물로 세상 빛을 보게 되었다. 앞서 소개한 아리카마 마요미의 30에서 멈추는 여자, 30부터 성장하는 여자 중에서 3장 계속 성장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의 일부를 옮겨본다. 땡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안에 작은 파도가 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파도가 작아 보일지라도 일단 올라타고 보면 의외로 큰 파도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행동하면 다양한 기회를 만나기 쉬워집니다. 사실 30부터의 인생의 파도는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재보고 난 다음에 판단이 과연 정확할까요? 오히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해야만 할 것 같다는 감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키워온 사람들입니다. 나는 책을 출간하고 싶다는 내 마음속 작은 파동을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해야 할 것 같은 감을 믿고 작은 파동에서 시작된 좀 더 커진 파도에 올라탔다. 매일 꾸준히 썸으로써 행동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행동이 축적되어 나의 글이 책으로 출간되는 기회까지 얻었다. 글이 책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책과 함께 깨지고 단단해지며 성장하는 내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책과 글이 이처럼 참을 수 없는 두근거림을 선사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작은 파동을 일으키고 이내 더 큰 파도가 되어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다면 일단 올라타서 행동해야 한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해야 할 것 같다는 감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 그 감을 키우며 행동할 때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성장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크리스토퍼 파크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을 미루는 것은 신용카드와 같다. 즐거움을 만끽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빚 갚을 때가 돌아오기 전까지 뿐이다. 이제 나는 하고 싶은 것을 더 이상 마음속에 묵혀두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또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작은 파도에 올라타 내가 느낀 그 참을 수 없는 두근거림을 이 책을 읽는 모두가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 책 읽어주는 엄마에서 글 쓰는 작가, 엄마가 되다. 삶에는 성공보다 더 많은 실패와 상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시작하자마자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겠지요. 인생은 성공한 일을 적어놓은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과 세상을 바꾸는 데 마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해리포터의 창조자이자 작가 조앤 롤랭이 하버드 대학 졸업식 때 한 축사의 일부이다. 그녀는 낡은 타자기로 매일 글을 쓰며 가난과 이혼이라는 사회적 시선을 견뎌냈고 마침내 해리포터 시리즈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두려움까지 앗아간 철저한 실패 속에서 오히려 한 가지에만 몰두할 수 있는 자유를 느꼈다고 말하는 그녀를 통해 나의 20대를 돌이켜보았다. 나는 20대 내내 준비했던 시험에서 낙방한 실패의 경험이 있다. 1차 시험은 통과했지만 2차 면접에서 불합격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당시 29살의 내가 느낀 첫 감정은 오로지 시험만을 위해 도서관에서 살았던 아까운 시간에 대한 배신감과 즐기지 못한 나의 꽃같은 청춘에 대한 억울함이었다. 뚜렷한 직장도 없이 20대의 마지막에 맞이한 인생의 쓰디신 실패 앞에서 나는 얼마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넘어져 있었다.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도망치듯 어학연수길에 올랐다. 남들은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 자금을 착실히 모은다는 30살. 하지만 나는 그 나이에 어학연수를 떠나면서 무거운 현실과 실패에 대한 해방감으로 느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앞에 놓인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임을 깨달았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패배와 같다는 주행캐 롤링의 말처럼 시험에 실패한 후에 떠난 어학연수는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더욱 소중하고 값진 경험으로 남아있다. 실패 후에 이어진 더 넓은 세계로의 이야기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고 경험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결혼 후 맞이한 육아의 세계는 매일 커가는 아이의 모습과는 다르게 지지부진한 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어느새 7살이 된 아들은 잠들기 전에 꼭 책을 몇 권 가져와 읽어달라고 한다. 책을 언제부터 읽어주었는지 생각해보니 아들이 그런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였다. 앉아있거나 한 발씩 내디디며 활동량이 적었던 어린 시절엔 하루에도 수십 권의 책을 읽어주곤 했다. 많이 읽어주면 한글도 일찍 깨우치고 똑똑해지리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읽어주었다. 읽어줄수록 책을 통해 소위 공부 잘하는 아들로 컸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생겼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품을 하며 어젯밤 읽어준 책 앞에 털썩 앉는 아들의 모습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아침부터 아들이 읽어달라는 대로 많은 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신체 활동이 많아지고 주변을 탐색하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기가 오자 아들은 점점 책을 멀리했다. 애가 타는 엄마 마음은 몰라주고 점점 딴짓에 빠지는 아들이 걱정되어 아들을 끌어당겨 내 무릎에 앉히기도 했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책보다 외부 탐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을 들이밀어도 예전만큼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목 아프게 읽어준 엄마의 수고도 모른 채 각종 놀이에 심취해 있는 아들에게 배신감도 느꼈다. 하지만 책만 읽어주려는 엄마의 욕심을 알아차린 듯 아들은 점점 딴짓에 빠졌고 책 보는 것에는 아주 적은 시간만 허용했다. 그때 알았다. 책은 아이를 위해 읽어주는 것임에도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욕심만 채우고 있었던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욕심을 서서히 내려놓자고 생각했다. 내려놓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내려놓으니 한결 편했다. 대신 더 중요한 것을 찾았다. 그것은 나부터 좋은 사람으로 올곧게 사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란 말이 좀 모호하지만 올곧게 서기 위hen 나 자신부터 들여다본다면 어느새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과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고민들을 진지하게 살펴보면 된다. 나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일렁별로 추천하는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히려고 급급해하는 엄마. 아이가 낮잠 자는 동안 무슨 전접을 드릴지 검색하느라 정작 아이가 깨서 놀아줘야 할 시간에 피곤해지는 엄마. 아이를 위한답시고 육아 고민의 해답을 정확하지도 않은 소위 카드라 동신에 의존하는 엄마. 아이가 실수를 거듭하는 것은 배워놓은 과정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실수를 한 아이에게 화를 퍼붓거나 아이를 다그치는 엄마. 이런 누군가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절대 그런 엄마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내 모습에 민낯을 확인한 순간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이젠 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 나라는 존재로 바로 서야 한다. 보이지만 결코 보지 못한 나라는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것이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네일샵을 운영하는 10년차 네일 아티스트이자 저자 이연지는 자신의 저서 손끝으로 그리는 행복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편과 아이는 챙기도 나를 챙길 시간은 없었다. 일하고 살림하고 아이 보고 자고 또 일하러 가고 나를 위한 시간은 단 1초도 없었다. 이렇게 계속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나라는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목마름을 해소해야 했다. 어릴 적 행복이 놀이였다면 엄마가 된 지금의 행복은 책 읽기이다. 책 읽기가 행복이 된 것이 웃기지만 읽지 않더라도 책을 손에 잡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다. 네일샵에서 일을 하는 엄마나 아내가 아닌 나로 자라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한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기 위해 일부러 책을 펼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젠 책을 손에 잡기만 해도 행복하다고 말하며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다. 잘 나가는 여자들에겐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이 저자 최상아는 지역망 카페를 운영하며 교육 콘텐츠 기획 전문가이자 교육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육아와 살림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에게 꿈이 있었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꿈이란 그저 먼 시기로처럼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자신감을 얻고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꼭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보길 바란다. 반드시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다.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면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몰라서 하다 보니 돈이 벌리는 일을 찾아보자. 그녀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여유가 생겼다면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찾으라고 말한다. 취미든 돈벌이든 스스로 몰입할 수 있고 미래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잘 나가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소통하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녀들의 모습을 보고 나니 문득 1년 뒤 혹은 5년 뒤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졌다. 몇 년 뒤에도 어느 초등학교의 몇 학년 몇 반 누구의 엄마로만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책을 펼쳤고 글을 썼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동안 나를 들여다보니
나의 내면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읽으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쓰면서 더 발전하는 내가 되고 싶다. 독서와 글쓰기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전적인 부나 사회적인 인지도 혹은 성과를 얻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어느새 읽고 쓰는 것을 즐기는 나를 발견한다. 그래서 더욱 최선을 다해 내 속에 숨겨두었던 나만의 이야기를 꺼내 진심이 담긴 글을 쓰고 싶다.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울림과 공감을 느끼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책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이 책을 읽는 누군가도 뜨거운 마음으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힘을 나의 글을 통해 얻어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비록 시작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점점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이 된다면 나 역시 성공이자 성장이라는 작은 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젠 내 앞에 놓인 하루하루를 보다 충실히 보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매 순간 육아에 흔들리는 부족한 엄마일지라도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내려놓으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그릇이 1cm라도 넓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마음의 그릇이 조금이라도 단단해지고 넓어지고 긍정의 에너지로 채워진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실패를 거듭하여도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만 있다면 곧 과정 또한 즐기리라. 이제 나는 즐기며 성장하는 작가다.